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TV닥터 인사이드의 곽동원입니다. 한없이 예쁘기만 한 우리 아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이런 증상들을 보입니다. 눈을 끔뻑끔뻑, 코를. 또 어떤 아이들은 이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하기도 합니다. 동원아,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반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아, 혹시 우리 아이가 틱장애? 틱장애는 어떤 소리를 반복하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둘 다 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방에서는 이 틱장애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한방소아과 전문의 유선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동의대 한방소아과의 유선애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한방소아과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오늘 주제가 틱장애입니다, 선생님. 네. 이게 이제 이런 아이를 한번 키워보신 분들은 금방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틱장애가 뭘 말하는 건가요? 네, 틱이란 저희들이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불수의적이고 갑작스럽고 반복적이고 목적이 없고 그런 행동이나 소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 아마 그런 이렇게 의학적인 내용을 들으면 좀 이해가 어려울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작스럽게 소리나 행동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네. 그게 반복적으로 나올 네. 때 그리고 자기가 좀 이렇게 억제를 할 수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거의 억제를 잘 하지 못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오고 억제도 안 된다. 네. 예. 어떤 행동들인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보통 우리가 틱에는 운동 틱하고 음성 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운동 틱에는 이제 눈을 막 깜빡깜빡거린다든지 눈을 깜빡깜빡. 네. 그다음에 코를 막 이렇게 찡긋찡긋. 예. 그리고 가려운 것처럼 이렇게 막 찡긋찡긋. 네. 그리고 입을 막 벌리는 거. 이렇게 벌리는 거. 그다음에 이제 목을 뒤로 이렇게 젖히는 거. 이런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이렇게 들썩들썩 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한 경우 팔도 돌리거나. 예. 그다음에 정말 심한 경우에는 뛰는 동작도 합니다. 그냥 뛰어요. 별 이유도 그냥 없이. 제자리에서 뛰는 거. 제자리에서 탁 깡충깡충 뛰는 것처럼. 그런 거를 운동틱이라고. 이 모든 게 자기 의도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그렇죠? 그거를 좀 해야지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하는 거고 이제 음성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주로 이제 헛기침 같이 이런 소리 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코를 막 빨아들이는 거. 네.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이제 악악 소리 같은 거 예. 내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막 욕 같은 거. 욕을 하기도 해요. 네, 욕 비슷한 걸 합니다. 진짜로 욕할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나오는 거니까 좀 그런 어떤 이제 그런 게 음성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뭐 아삐 뭐 이런 소리를 자꾸 해요. 네. 그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데 저걸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 네. 그게 아니라는 건 네, 거죠. 그런 건 전혀 그건 아닙니다. 예,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이게 아이가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면 좀 지켜보다가 아이가 이제 너무 좀 심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하거나 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그게 좀 스트레스를 좀 받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오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는 불만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요건 조금 안심을 하셔도 될 것 네, 같은데. 네. 그럼 이제 부모님은 그게 걱정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돼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 네, 보통은 이제 그게 일과성 틱이냐, 만성적인 틱이냐라고 우리가 이제 규정을 하는데 보통은 우리가 1년 안에 그 증상이 없어지는 건 일과성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사실은 큰 어떤 걱정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고 1년 정도 안쪽으로 하다가 그만두면 이거는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증상이 점점 심해질 때는 이제 부모님이 그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될 그런 어떤 만성적인 틱은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돼요. 그 기준이 1년 정도가 네. 되겠네요. 네. 근데 틱을 검색을 해보면 선생님, 네. 뚜렛 증후군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이게 뭐예요? 아, 뚜렛 증후군은 그 운동 틱,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막 예. 팔을 돌린다, 어깨를 흔든다든지 예. 그런 것들하고 음성하고 같이 결합이 돼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소리를 막 지르면서 몸도 같이 하고 움직이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아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게 예. 좀 많이 이제 불편하겠죠. 그렇죠. 주위의 시선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뚜렛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뚜렛은 진행의 어떤 이제 비율이 좀 낮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은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음성이랑 행동이랑 둘 다 나타나면서 이게 1년 이상 가는 거. 네, 네. 그걸 뚜렛 증후군이라고 한다. 예. 네. 자세한 건 조금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가 아까 예를 약간 들 때도 우리 아이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보통 소아 시기에 잘 나타나나요? 네, 보통 틱은 우리나라는 5살에서부터 예. 7살 네.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예. 유치원 다닐 때 네. 나타난다. 그렇게 나타나고 예. 근데 대부분이 이제 그때 유치원 다닐 때는 증상이 좀 심하지도 않고 아이들이 친구들이 놀려도 그냥 금방 까먹고 하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부모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예. 그래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보통 1학년 됐을 때 예. 학교에 처음에 갔을 때 네. 그게 이제 착석을 하고 수업을 하고 네. 이렇게 시작할 때 거의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 학교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예. 찾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거는 유치원 때인데 네. 예. 티가 확 나는 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네, 네. 한 반에 앉아서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눈에 띄기 시작한다. 네. 아, 주로 남자아이들이 많다면서요? 예,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한 3배, 4배가 많습니다. 정도 많다. 네. 여자아이라고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럼 표를 저희들이 하나 보여드릴 텐데 쭉 연도별로 어느 정도의 틱장애 아이들 그리고 성인들이 있는가를 지금 표로 보고 계신데 제가 놀라운 건 선생님 네.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점점 틱장애는 늘어납니다. 네.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가요? 네, 그게 어떤 많아지고 있다는 것도 어떤 이제 그 이유가 되겠지만 예. 하나 이유 되지만 사실은 그 전에는 부모님들이 그게 이렇게 이제 이 틱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아유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별로 저게 그냥 크게 어떤 아이가 생활하는데 정신적으로 학습하는데 크게 문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이다 생각하고 두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병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그렇죠. 많이 병원을 찾다 보니까 진단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검색해 보면 어떤 뉴스에는 우리나라 아이들 10명 중에 하나 정도가 틱장애가 있다라는 뉴스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데 그리고 관심도 많으시고 그런데 이제 같은 해의 청소년과 그 성인의 비율을 보시면 한 4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4분의 3은 좋아진다는 뜻입니까? 거의 좋아진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 80% 정도에서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면 성인에서는 거의 없어지는 80%에서 네, 없어집니다. 사실 이게 크게 우리가 이제 미디어나 이런 데 유튜브나 보면은 틱이나 뚜렛을 보면 너무 심각한 행동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심한 경우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건 상당히 사실 한 1, 2% 정도지. 거의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많이 줍니다. 아이고. 자, 그럼 이제 원인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틱장애는 선생님께서는 이제 한방소아과 선생님이시고 현대의학에서는 한방 그 소아정신과 선생님들도 보시고 한단 말이죠. 이게 정신적인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신적인 문제는 좀 아니고요. 아닌 것 같고. 그게 어떤 정신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과도한 긴장이라든지 뭔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심해지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거는 아이가 의도하지 않고 아까 병 자체가 이 틱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는 거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뇌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그게 생물학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뇌 영상을 찍어보면 이상은 없어요. 그렇지만 병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이 뇌 어떤 기저핵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거는 운동을 관장하는 데예요. 거기에 어떤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도파민 유명하죠. 좀 많아서 이게 행동에 대해서 좀 과양되게 나온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원인이 거의 지금은 지배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파민이 부족한 게 왜 파킨슨 병이잖아요. 네. 도파민이 요건 아이들 시기에 조금 많이 나오면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막 뇌에 막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조금 뭐가 이렇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학에서는 그러면 아이들의 틱을 어떤 이유로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뇌의 어떤 문제로 병은 이해하지만 저희가 치료를 이제 오랫동안 해보고 공부해보고 하니까 이거는 조금 남자아이들한테 많이 생기고 아이들한테 많이 생기고 그런 거 보니까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보다 보통 이게 발달이 한 2년 정도 늦거든요. 늦죠, 그 나이 때는. 예, 그래서 결국은 이게 뇌가 좀 미성숙해서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한의학적으로는 우리가 그 음양을 좀 고르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의학은 밸런스가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양적인 게 양이 좀 많이 과항되게 나타나는 거로 보고 그 음을 좀 보강해주는 쪽으로 음이 약하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이제 이렇게 원인을 따지고 치료합니다. 그럼 나중에 치료에도 이렇게 하시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 아이들이 너무 양이 올라가 있고 음이 떨어져 있으니까 양을 조금 눌러주시고 음을 조금 북돋워 주시는 쪽으로 치료를 하시겠네요. 그 얘기 조금 이따가 또 들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은 아이들 계속 보시니까 아마 요거 대충 감을 잡으실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떨 때 틱이 심해지더라. 그러니까 아까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좀 미성숙하다는 걸 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게 많이 발현이 되는 게 아까 유치원 생활, 그다음에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그다음에 고학년 올라갈 때. 그러면 그 시기가 단체 생활을 처음 이제 새 학기 시작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스트레스나 좀 과긴장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과긴장 상태에 있는 거, 그 스트레스가 막 극도로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어제도 환자가 왔었는데 이 아이를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도 이 아이가 틱이라는 거 알아요.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남자인데 선생님이 이 아이가 틱을 좀 이제 해결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아이를 발표를 시키는 거예요. 좀 용기를 많이 북돋워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애가 발표하는 자리에 딱 가면 더 긴장해가지고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그런 어떤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니까 좀 줄여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아이가 그래도 조금씩은 발표를 하면서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그 정도는 괜찮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떤 하나의 그런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학년 바뀔 때, 학교 바뀔 때, 친구들 바뀔 때 이럴 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겠다. 그리고 학업이 좀 너무 과항되게 들어갔을 때. 학원 막 여러 군데 막 뺑뺑이 막 돌고 하면서 못 따라가고 이러면 그때 스트레스 받으면서 틱 증상이 막 나타날 수 있다. 스트레스가 결국은 이 애들한테 이게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 또 아이들 보면서 저거 지금 틱인 건지 아니면 이상한 습관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 요거 구별이 좀 되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틱은 우리가 습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 다리 뜨는 거 있잖아요. 다리 뜨는 이거는 틱이 아닙니다. 이건 틱이 아니에요. 이건 습관. 하지 마 이러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기가 갑작스럽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탁 튀어나오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손톱 막 물어뜯는 거. 이거는 틱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아이들 같은 손가락 빠는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습관에 해당되는 거고 틱은 갑자기 행동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거죠. 이렇게 좀 강하게 운동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 떠는 거는 틱이 아닙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이런 게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다른 정신적인 질환이랑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아무래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틱이 있는 애가 어떤 이렇게 스트레스에 과항되게 똑같은 스트레스 받지만 이 아이가 과항되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을 좀 정신과적인 질환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은 ADHD와 병합하는 경우가 많고. ADHD가 이미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틱이 또 나타난 거다.
그렇죠. 같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은 ADHD가 있는데 틱이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좀 적어요. 틱이 있는 애들이 찾아보는 ADHD가 좀 많은 거예요. 그렇다. 그다음에 강박 장애 같은 거. 꼭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자리에 그대로 둬야 되겠다. 뭐 이 어떤 이제 필통 같은 거 있으면 그걸 꼭 그 자리에 둬야 된다든지. 그런 강박증이 좀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같이 병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오히려 틱 자체가 문제가 되기보다는 틱과 함께 있는 질환들 중에 뭐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병합해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좀 만성화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걸 찾아주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면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어떤 거 하세요? 전 이제 보통 틱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문진을 통해서 아이가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문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일틱 척도라고 하는 그 문진표가 또 있어요. 척도표가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심각도라든지 그 다음에 빈도라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하는 거, 그걸 하고 저희는 또 한방 치료를 하니까 한방적으로 자율신경계 기능 검사,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어느 정도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검사.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맥을 옛날에는 지금 손으로 찍기도 하지만 요새 기계로 이제 맥을 요즘 진맥을 기계로 해요?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검사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양방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해서 저희들 틱을 진단합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이제 진단을 또 했습니다. 이 아이는 틱 장애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하시겠죠. 침도 쓰시고 아마 한약도 쓰시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어차피 한방 치료니까 저희들은 주로 침 치료와 한약 치료와 추나 치료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하는 치료를 하는데 주된 치료가 이제 한약 치료를 위주로 하고 침 치료를 같이 병행합니다. 왜냐하면 침 치료가 애들이 좀 아프잖아요. 무서워하기도 할 것 같고. 그런데 생각보다 애들 침 잘 맞아요. 그래요? 생각보다 잘 맞아요. 별거 아닌데 우리 동원이 침 잘 맞네 이러면 또 으쓱해가지고 또 막 맞고. 생각보다 잘 맞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머리 쪽으로 이제 혈자리들, 그 다음에 좀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신문이라든지 양년천을 혈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혈자리들에 가볍게 침 치료를 이제 해서 약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흥분된 기운을 좀 내려준다든지 그렇게 치료하고. 안정시키는 쪽의 침 치료. 약은 그럼 어떤 거 쓰세요? 그러면 이제 약은 저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이제 남자아이들한테 주로 많고 주로 양적인 애들한테 많으니까 그런 양은 한방적으로 열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 남자애들 같은 어제 온 애들도 보면 아이가 밤에 땀을 너무 많이 잘 때 너무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게 양 기운이 막 올라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또 보면은 밤에 잠을 빨리 안 들어요. 에너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놀다 지칠 때까지 놀다가 그런 아이들이 주로 많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열을 우리 열이 많다, 양이 많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열을 착 내리는 약들이 한방적으로는 뭐 찬약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런 약들을 쓰는 거를 위주로 처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영양을 도와주고 그런 보호하는 약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이제 뇌 신경 발달을 도와주는 쪽으로 심신을 안정시켜주고 도와주는 쪽으로 약을 쓰는 게 저희들 훨씬 더 치료가 잘 되더라고요. 약 재료를 무슨 재료를 쓰시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이 포장 나와 있는 그 사진을 보니까 이게 무슨 여름에 먹는 이렇게 아이스 빙과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하나 먹어보고 싶은 맛있어요. 선생님 어때요? 한약 냄새 막 나고 그래요? 한약 냄새 나죠. 나요? 우리가 생각 그 갈색 같이 생긴. 우리가 아는 그 한약. 그 한약이.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생각보다 잘 먹어요. 이게 포장의 힘인가? 그 포장의 힘이고. 그리고 그 자기 이름이 다 적어가거든요. 약에 자기 이름. 그래가지고 다 적어가니까 늘 그 약을 먹을 때 자기 이름 보고 먹으니까 아이들 또 그런 데 대한 어떤 만족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자기가 치료 좀 되고 있다. 그리고 약을 먹으면 아이들이 조금 잠도 좀 빨리 잘 자고 안정이 되니까. 부모님들이 좋으시겠네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이들이 침도 맞고 한약도 먹습니다. 여기다가 추나 치료까지 받는다고 하는데 영상으로 한번 저희들이 볼게요. 자, 지금 저게 추나 치료예요? 이제 여러 가지 추나 치료가 있는데 저는 특히 소아들한테 많이 쓰는 이제 추나 치료인데요.
저기 척추 주위를 따라서 자율신경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생각보다 자율신경이 많이 긴장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부를 들고 내리고 그걸 빨리 바른요법 빠르게 예. 그렇게 해서 릴렉스 시켜주는 예. 치료법이 저는 추나 치료입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 손은 선생님 손인가요? 네. 보통 이렇게 척추 부근을 이렇게 막 어른들은 누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니까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부드럽게 하시네요. 네. 저렇게 선생님 손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봤고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또 이게 마음이 조금 급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가 저 틱 장애 때문에 지금 학교 생활도 잘 안 되고 유치원에서도 스트레스 받는 것 같으면 치료를 받아서 효과가 빨리 나타났으면 좋겠단 말인 거죠. 네.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요? 보통은 이제 저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증상이 좀 가벼울 때는 뭐 한두 달이면 거의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 복합적으로 있다든지 이렇게 음성이나 이제 운동틱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 치료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것도 네. 있지만 가벼울 때 많이 없어져요. 예. 근데 조금 중등도가 있을 때는 예. 완화가 됩니다. 한 100이었으면 한 80% 정도 완화가 되고 네. 한 20% 정도 남아있을 때 예. 그러면 아이들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완화시켜가는 치료. 그런 치료는 최소한 한 4개월, 6개월 정도는 경과를 가져야 예. 치료가 되더라고요. 부모님들을 조금 안심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게 어느 정도 비율이에요, 선생님? 네. 보통은 청소년기 지나면 한 80% 정도가 예. 이렇게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제일 심해지고 나타날 때가 초등학교 1학년,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그때 이런 증상들이 한번 확 좀 심하게 드러났다가 예. 그다음에 조금 줄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 또 확 튀었다가 또 네. 줄고 예.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사춘기가 완전히 끝나갈 때쯤 되면 거의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이제 저희 같은 게 사춘기까지 관리를 하는데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을 오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2달에 한 번 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 쭉 관리를 해서 치료를 이제 거의 다 끝내고 그때 예. 되면 거의 완만하게 거의 좋아집니다. 80% 정도가 거의 좋아집니다. 그 80%라는 수치에 확 이렇게 좀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20%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포인트에서 병원에 데려가야 되느냐? 더 이상 네. 기다리지 말고 네. 그거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티익의 어떤 정도가 심하냐? 이걸 가지고 하는 이제 부모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아이가 사회생활, 학교 생활을 할 때, 그리고 학원 생활을 할 때 불편함을 막 호소할 때 가벼워도 불편함을 호소를 많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계속 이제 학교 생활을 하고 친구들하고 또래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아이가 점점 생활하는 데 자체에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면 아이가 이 다른 틱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럴 때는 사실은 아이의 불편한 거 예.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아이가 이 틱 때문에 학교 생활 뭐 공부가 잘 안 된다든지 자판을 이렇게 치다가 뭐 엇나간다든지 네. 뭐 그죠?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오자고 했던 애가 있는데 걔는 목을 계속 꺾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이 계속 꺾으니까 아프잖아요. 네. 그렇게 통증을 느낄 때 그럴 때는 무조건 좀 치료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친구들 또래 관계에서 너무 그거에 틱 때문에 스트레스 놀림을 받는다 스트레스 네. 받을 때는 치료를 해주고 좀 증상이 있어도 부모님이나 아이나 뭐 전혀 문제 없어요. 뭐 아이들한테 뭐 이렇게 이야기 나는 틱 있어 그냥 그렇게 뒤지는 애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좀 지켜봐도 되는 예.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기능적으로 자기가 어떤 작업을 한다든지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있다든지 네. 그다음에 신체적으로 어떤 통증을 느낄 때 그럴 때는 무조건 치료를 해줘야 되는. 틱 증상이 심하면 병원으로 오세요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심하고 안 심하고는 문제가 안 된다. 네. 불편하면 그거는 치료의 대상이 네, 된다라고 네, 말씀하시는. 네, 네. 그러고 보니 제가 들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시켰대요. 학년 올라가면 반에 나가서 자기 소개를 할 때 나는 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하면 이제 긴장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틱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럼 친구들이 다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도 따지질 않는데요. 네. 봤으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환자도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아이들도 그냥 이제부터는
저 친구는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괜찮은 방법인 거예요? 괜찮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아이들 청소년기 지나면 이제 많이 좋아지니까. 예. 뇌가 거의 청소년기 되면 거의 이제 한 90% 이상은 다 성숙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틱도 좋아져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네. 빈도가 많기 때문에 예.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스트레스를 계속적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틱이 계속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 하나를 제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가 점점 커갈 거니까 당연히 좋아질 거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좋아졌어요. 그런데 네. 회사 들어갈 때쯤에서 혹은 네. 뭐 이 아이가 군대 갈 때쯤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이건 재발한 거로 봐야 되나요? 재발했다는 성인형으로 얘 갔다. 예. 틱이. 예. 얘가 어릴 때부터 얘가 성인형이 됐다. 얘는. 그러면 그때 어떤 이 아이가 다 낫지는 않았던 거고. 예. 그때 어떤 이벤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주 강화된 스트레스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럴 때 드러나는 거지. 그걸 재발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럴까 안 할까 생각. 그냥 어릴 때부터 쭉 있었는데 그동안 눌려져 있다가 네. 다시 나타난 거다. 네, 그게 한 1~2% 정도입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가 아까 표에서 봤던 그 성인형 네, 틱이 네, 그런 네, 경우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갑자기 또 툭 튀어나오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좀 조절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부모님이나 아이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일단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그런 어떤 유발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이나 네. 조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배제를 해주는 게 사실 치료할 때는 좀 좋습니다. 본인들만 아는 뭔가가 있겠죠. 예, 그래서 예. 제일 많은 거는 아이들이 제일 많은 건 뭐겠어요? 학업 스트레스 그렇죠.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게 요새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릴렉스하게 해줘야 예, 되고 예. 특히 요즘은 이제 점점 아이들이 학업에 너무 어릴 때부터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 줄여주는 거 예, 예. 그런 거는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튼튼하게 커야 되니까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고 예. 틱을 한 애들 보면 마른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잘 먹고 잠도 푹 잘 자고 예. 그렇게 아이들한테 좀 해주는 게 그리고 운동을 저는 틱이나 ADHD나 예. 반드시 운동을 시키라고 해요. 그런 놀이터에서 좀 놀리게 하고 예. 그게 한의학적으로는 아이들이 계속 이제 운동을 땀을 흘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풀어진단 말이에요. 뭐가 예. 이렇게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땀도 흘리고 기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런 거를 좀 해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죠. 결국 육아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 네, 네. 키워야 될 대로 못 키우다 보니 이런 게 자꾸 생기는 네, 것 같고 네, 그런 네.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 제일 중요한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틱 장애가 있는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가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은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네, 건데 네. 요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모님이 일단 무시. 예, 그게 틱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예. 이렇게 보고 하지 말고 예. 아예 너무 그걸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예. 내가 틱을 하니까 어떤 부모님은 그러시는 분 있었거든요. 가만히 어떤 이제 부모님이 이야기하셨대요. 예. 아이가 자기 아이가 틱이 있었는데 네. 아버지가 저녁에 다 앉혀놓고 절대 하지 마, 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졌대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되냐 저한테 여쭤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없어질 수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네. 그렇지만 어딘가에서 분명히 더 심하게 한다고 했거든요. 예. 아이들이 그런 경우 상당히 많아요. 아, 집에서는 그러면 아빠가 무서워서 안 하지만 학교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네. 학원에 가서 할 수도 네.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안 하고 막 참을 수 있거든요, 애들이. 예, 예. 근데 또 집에서는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집이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어떤 릴렉스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부모님은 제일 좋고 조금 천천히 가도 되니까 네. 긴 시간을 보고 예.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긴 시간을 보고 그렇게 너무 쪼지 않는 거. 저희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거만 좀 관리를 해주시면 부모님이 특별하게 하실 거는 항상 그리고 또 아이가 이게 틱은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아주 많은 경우가 좋아지니까 예. 부모님이 긍정적인 믿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덕분에 틱에 대한 공포도 좀 사라지고 부모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도 이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틱 장애에 대해서 많은 말씀,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방소아과 전문의 유선애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모른 척하고 기다려준다는 거, 이거 부모로서 정말 하기 힘든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 자신에게도 좀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해봤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